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카이엔에서 봤던 약간의 각진 헤드램프의 포인트가 파나메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은 변화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시승을 위해서 세용 모빌리티 송파 스튜디오에 들렸는데요. 이곳은 신생 딜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출고가 빠르고 현재 위치는 송파 스튜디오 5층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차량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출고까지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딜러죠. 제가 시승할 차량은 파나메라 4인데요. 여기 프로님이 계셔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파나메라 4 시승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기존에 나왔던 차량 대비? 이전 G2-2에 비해서 좀 더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PDS 플러스가 아닌 HD 매트릭스.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을 보시면 예. 기존에는 3챔버에서 이제는 2챔버 2밸브 서스펜션이 채택되어서 좀 더 노멀 모드, 스포츠 플러스에서 좀 더 극대화된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타보고 한번 소개를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전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큰 차로 안 보이는데요. 약간 측면에서 오게 되면 이 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5m가 넘는 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웅장한 느낌이 꽤나 강하게 다가오죠. 실내등은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풋램프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밝고 이 위쪽은 그렇게 밝게 비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앉았을 때 승객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 리플렉터 대신에 흰색의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래쪽도 비춰주지만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앞쪽은 조금 더 밝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에 진하고 가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까지도 자연스럽게 불빛이 내려오죠.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이고 특히나 광원의 직진성이 아주 우수한 편인데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변동폭도 크면서 초점을 가운데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쭉 뻗어나가는 시원시원한 시야가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위치가 완전히 다르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줬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운전석에 앉아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부분은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도 상당히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활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백색광에 자연광에 가깝고요. 눈의 피로도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HD 매트릭스 LED는 주변 광량이 있더라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차량을 뒤따라가면 이렇게 존을 넓게 형성을 해주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차선을 바꿔보면 이 존이 또 옮겨지면서 자그맣게 딱 집중을 시켜주기 때문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뒤에서 차량을 쫓아갈 때 야간에 안전 시야를 아주 탁월하게 스마트하게 잘 확보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LED 구성이죠. 포르쉐의 전통적인 디자인 포인트와 라인을 유지하면서 투도어가 아닌 포도어를 구현을 해줬는데요.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는 뒤쪽 도어랑 이 뒤 테일게이트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살짝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휠은 옵션으로 21인치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과 뒤쪽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쪽은 275, 35, 21이고 뒤쪽은 325, 30, 21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다른 컬러 재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한 기교를 부리진 않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해서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했죠. 그래서 안쪽에서의 개방감 같은 것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게 구현을 해뒀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이 크롬 라인이 아닌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컬러 그리고 차량의 이미지에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도 꽤나 근사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도 있고요. 딱 이 각도에서만 보면 포르쉐 911의 라인을 그대로 닮아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파나메라만의 독특한 고급스러움과 웅장한 느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가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속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깊이 있게 움푹 파여있는 테일램프는 가운데가 쭉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 포르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디자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차량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디퓨저는 기본기에 충실한 걸로 보여지고요. 듀얼 더블 타입의 직관형 머플러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나메라4 레터링 바로 아래쪽에 살짝 누르면 동작이 됩니다. 속도라든가 소음 같은 것들도 적절히 대응 잘 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그냥 적당하다 정도, 많이 넓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좌우에 이렇게 좀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골프백 가로로 넣으려고 할 때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물 같은 것들 꼼꼼하고요. 양쪽으로 LED 조명을 갖춰주고 있는 것도 센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 공간도 활용하기 좋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게 되게 깊거든요. 왼쪽에는 펑크 소리 킷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만 잘 활용하셔도 뒤쪽에 케미컬이나 타월 같은 것들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리플렉터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포르쉐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포르쉐의 전통적인 라인을 형상화해 놨죠. 대부분의 기능들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원납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옵션으로 붉은색 가죽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이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관리도 편하고 또 포르쉐의 느낌도 듬뿍 담아주거든요.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 탁 트인 개방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어 패널 디자인은 포르쉐의 최근 차량들과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자인 포인트를 쭉 주면서도 기능면에서 이렇게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디자인을 연결시켜 놓은 그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요.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여닫는 부분 이 버튼이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웹포켓은 글쎄요 공간이 이렇게 막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페트병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하기에는 각도가 괜찮습니다.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플레이트 상단에 큼직하게 파나메라4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 알루미늄 덧대져 있습니다. 시트 보기에도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요. 앉았을 때는 보기와는 다르게 꽤나 몸을 잘 잡아주고 편안했습니다. 일체형 헤드레스트 차량 치고는 제가 그렇게 일체형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모델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트는 안장 길이 조절까지 전동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기본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앞쪽에서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는 라인이 포르쉐의 다른 차량들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 마감 같은 것들도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사용했을 때도 불편함은 없었고요. 풋레스트 되게 널쩍하게 잘 자리하고 있죠.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저기 보이시는 이 레버로 작동이 되는데 4웨이 전동입니다. 버튼 타입의 시동 스위치 그리고 조명은 전부 다 버튼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가운데 원형 그리고 포르쉐의 엠블럼이 딱 자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 이
마일드한 느낌이 좋습니다. 거친 느낌이 전달되지는 않고요.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옵션 중에 하나인데 크기는 조금 아쉽지만 또렷하고 안쪽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구성은 좋습니다. 클러스터는 최근 포르쉐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인데요. 이 윗부분이 없어서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기능 면에서 전혀 불편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개의 실린더 타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3개로 줄여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실린더 안쪽에 있는 메뉴 같은 것들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가운데 볼 수도 있고 전체 화면을 다 내비게이션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타코미터만 볼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음성 명령하고요.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의 메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빠릿빠릿하게 작동하는 패들 시프트는 8단 PDK랑 매칭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아래쪽에서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배기랑 스포일러 그리고 차고 조절까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굉장히 간단하고선 즉각적인 반응이 인상적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컬럼에 스틱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갖추고 있습니다. 기아 셀렉트 레버는 토글 타입인데요. 드라이버는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되고요. 후지는 위로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P는 버튼 타입이고요. 스포츠 크로노는 포르쉐 구입하게 되면은 필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도 좋고 주변 카메라의 왜곡 같은 것들도 적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참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반응 괜찮았고요. 아기자기하게 이 아이콘 꾸며져 있는데 사용했을 때에 그렇게 불편한 느낌들은 없었고요. 내비게이션은 글쎄요,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무선 연동을 해서 T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메인 맵도 기능 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페이스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있어 보이고요. 주행, 보조장치, 주행거리, 컴포트 여러가지 기능들을 오밀조밀하게 잘 모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에어컨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공조장치에 별도로 조절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어느 정도 멀리 오게 할지 가까이 오게 할지 각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각 음역대의 해상도가 또렷하고요. 중저음대도 생각보다 탄탄하게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고음대의 이 찰랑찰랑한 느낌이 여느 브랜드에 적용된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에 비해서 포르쉐 파나메라 4에서 조금 더 청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운데에 물리키로 방향 지시등, 자세대 장치 온오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 컨트롤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가운데에 있는데 글쎄요, 오염이나 흠집에서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관적으로 온도나 바람의 세기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다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볼륨 컨트롤은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도 듭니다. 이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자리하고 있고요.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위치가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여다 뒀을 때는 이렇게 밀면 됩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암레스트는 좀 널쩍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안쪽에 공간은 파티션도 되어 있고 제법 괜찮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조그마하게 LED로 조명도 갖춰 놨어요.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공간 여유 괜찮고요. 안쪽에 마감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쪽에도 화면이 하나 더 있죠. 그래가지고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기능들을 이 안쪽에서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 트렌드를 포르쉐가 잘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지금 반사가 되긴 하네요. 내장도 괜찮고요. 선바이저는 약간 도톰한 편인데 크기는 적당한데 거울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LED로 커버랑 연동해 놓은 부분들은 사용이 편리했고요. 뒤쪽은 이너 커튼 여닫는 것만 전동으로 되고요. 앞쪽은 아웃슬라이딩, 썬루프 아웃슬라이딩 됩니다. 물론 이너 커튼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실내 등은 LED로 구성되어 있고 거울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게 처리를 해놔서 기본적으로 이 뒤쪽 유리가 매끈하게 쭉 떨어져서 라인은 이쁜데 실내에서 봤을 때의 후방 시야를 시원하게 넓게 잘 확보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조금 불리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러 자체의 기능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유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끝부분에 광각 처리를 적절하게 잘 해줘서 시야는 시원시원하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 적당하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너 커튼이 지금 전동으로 되거든요. 한 번 더 당겨 올리면 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뒤쪽도 3개까지 이 전동 시트 메모리 할 수가 있고요. 맵포켓 크기 적절합니다. 발공간 여유는 좋은 편인데 가운데 턱이 많이 높죠. 4인승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간 면에서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트는 8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놔뒀습니다. ISO 픽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그맣게 이 보조 베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요거 폭신폭신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암레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공간도 생각보다는 크기에 비해서는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낮아가지고 글쎄요 조금 컵이 고정할 때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메인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형태의 구성을 해 두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나 미디어, 그다음에 뭐 조명 같은 것들, 운전석에서 볼 수 있는 컨트롤도 시트 컴포트, 주변 조명 같은 것들 꼼꼼하게 할 수 있고요. 역시 에어벤트는 뒤쪽에도 있는데 손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전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할 때도 불편함은 없고요. 이 무릎 공간 여유 좋고 발 공간도 괜찮습니다. B필러 안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는 갖춰져 있고요. 작은 공간을 통해서 앞쪽을 보면 느낌이 조금 새롭죠. 생각보다 일체형 헤드레스트를 갖춘 차량 치고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덜하고요. 최근 포르쉐의 다른 라인업과 같은 형태의 실내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체감이 좋죠. 스포티한 느낌들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스포티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공존하죠. 빵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되게 쫄깃쫄깃하면서도 잔진동과 큰진동 모두의 대응력이 아주 좋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의 반응 같은 것들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스포티한 주행도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서 일상에서의 편안한 느낌 같은 것들도 잘 반영해줍니다. 2m가 넘는 차체지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트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살짝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의외로 이 앞쪽뿐만 아니고 측면에서의 시야가 가려져 있거나 좀 답답한 느낌이 덜해서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게 느껴졌고요. 연비는 8km고요. 도심에서는 7.2, 고속도로에서는 9.4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노멀 모드에서 평균적으로는 6.8에서 7.4, 7km대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포르쉐의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멀 모드라고 해도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8km 이상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돼 있어서 도심에서 주행할 때 옆에서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들에 대한 소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시끄러운 구간을 지나갈 때도 이 측면에서 들리는 소음 같은 것들이 많이 상쇄돼서 운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잡소리 같은 것들도 잘 억제가 되어 있는데요. 300 시리즈가 넘는 후륜 타이어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노면 소음을 잘 잡아준다는 건 포르쉐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 많으신 분들이 이 차 어디 뭐 어디다가 이걸 밟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하면 언제든지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좋고요. 방금 전처럼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걸 해보더라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내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하도 차가 워낙에 잘 받쳐주니까 마치 이 프로 드라이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선사해주고요. 8단 PDK는 위로 올라갈 때 시프트 업 할 때의 빠릿빠릿한 반응도 좋지만 지금처럼 달리다가 속도를 줄일 때 시프트 다운, 엔진 브레이크 거는 것도 꽤나 센스 있게 반응을 잘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빠릿빠릿하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해서 지금 T맵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 기본 맵이나 아니면 HUD에 연동되는 부분은 연결성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쪽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로 맵을 잡아서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도 클러스터나 이 HUD에 같이 연동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립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부담 갖지 않고 포르쉐의 이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남성 운전자분들은 아무래도 과격하거나 조금 더 하드코어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포르쉐의 DNA를 감안을 해보면 스티어링 휠이 살짝 얇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주행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의 차고 조절, 특히 리프트 업을 했을 때에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웬만하면은 닿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센스도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폭이 포르쉐 파나메라 4는 굉장히 좀 넓다라는 점도 분명한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있거든요. 노멀,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3가지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 극명하고요.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만 하더라도 글쎄요,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포르쉐에서는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도 극명하게 그 구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앞차와의 거리 조정이 총 5단계로 되고요. 단계마다의 편차도 명확합니다. 포르쉐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정교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단계가 많이 구분이 돼 있으면은 약간 애매하게 단계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포르쉐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화면에 제가 주변 차량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이 기능을 켜놨는데요. 거리라든가 양쪽에서의 차량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민감하고 아주 정교하게 잘 반영을 해줬습니다. 어떤 차량들은 실제 육안으로 보는 거랑 이 모니터링 화면에 보는 거랑 되게 좀 애매하게 반응을 해서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포르쉐에서는 그런 부분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반응하고 보여주거든요. 터널 아니고요.路面이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요. 보통 이런 데서는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더 강조되거든요.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도드라지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률이 돼 있기도 하지만 이 주변부 실링 같은 것들이 되게 치밀합니다. 소프트 크로징이 장착이 돼 있어서 보다 더 꽉 일정하게 균일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맛도 좋긴 하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 소음 진동, 흡음 흡차음제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죠. 연비 8km지만 고속도로에서는 9.4 정도까지 측정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00% 고속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노멀 모드로만 주행했을 때 기준입니다. 13.8에서 15.1, 13에서 15 그 사이도 왔다 갔다 했었고요. 크게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주행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0에서 11km 정도는 여유 있게 유지해 줬습니다. 브레이크는 앞쪽에 6피스톤, 뒤쪽에 4피스톤이 적용이 되고요. 디스크는 360mm에 340m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큼직한 캘리퍼랑 든든한 디스크 덕분에 담력 같은 것들도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911 같은 차량의 세팅에 비교를 해보면은 파나메라는 극초반에 조금 더 부드러운 구간이 있거든요. 조작할 때요. 하지만 브레이크의 반응 자체는 되게 좀 칼 같고 담력이 강한 편이라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플러스 모드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좋은데요. 911도 아니고 파나메라인데 크기 굉장히 크거든요. 무게도 육중하고 어떻게 이런 몸놀림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역시 포르쉐가 만들면 다르다, 그리고 외계인이 만든 차량이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TM이라고 하죠.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는 4륜 구동을
보다도 효율적으로 컨트롤을 해주는데 각 그립의 이 배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미세하고 정교하게 잘 반응을 하고요. 글쎄요, 이 정도의 이 민감도라고 하면 전기차, 전기 모터를 듀얼 모터로 4륜구동 제어했을 때에 그런 민감도에 버금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립 컨트롤을 잘 해줍니다. PD나 ASR 같은 것들하고의 이 유기적인 결합 같은 것들도 좋아서 여러 가지 센싱과 다양한 컨트롤 시스템들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포르쉐고요. 그 중에 911보다 개인적으로는 파나메라에서 범용성이 커버리지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PDK는요, 특히나 4, 5, 6단에서 4500rpm에서 6000rpm 이 사이가 정말 재밌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도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 이 편안함을 제공을 해줄 때는 내가 파나메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코너링을 가져가 봤을 때의 이런 느낌들은 내가 지금 911을 타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날카롭고 정확하면서도 안정감이 그대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 약간 흘리면서 달리려고 할 때는 컨트롤을 꺼서 조금 더 차량의 이 피요한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진짜 기가 막히게 구현을 잘 해둬서 2억을 넘는 차량의 가격의 가치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포르쉐의 이 브랜드가 주는 브랜드의 밸류,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차량이죠. 속도 구간을 주행할 때도 부담이 적은데요,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차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 도심주행, 고속도로에서 달리기,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와인딩 로드에서의 좀 거친 느낌들도 잘 받아주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국내 도로 여건에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량의 크기나 가격이나 컨셉을 보면 여전히 다가서기 어려운 범용적인 차량이 아닌 거는 틀림없지만, 이 차를 실제 운행할 때 그렇게 많이 민감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달릴 때에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에 대한 컨트롤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제가 매번 시승할 때마다 코스가 같은데 울렁울렁하고 크랙도가 있고 진짜 노면 안 좋거든요. 이럴 때 반응 보세요. 그리고 가속방지 턱을 넘었을 때에 넘으려고 하는 순간, 넘을 때, 넘고 나서의 뒷마무리, 모든 것이 너무 괜찮습니다. 제가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정말 완벽에 가까운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포티하면서도 편안하고, 편안하면서도 잘 잡아주면서 부드럽고 스포티한 느낌들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파나메라 4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좁은 국도 구간이나 코너가 계속 반복되더라도 운전자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차가 잘 받쳐주거든요. 약간 짧고 높은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도 잠깐만 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되게 많이 차가 상쇄시켜 줍니다. 네, 이상 포르쉐 파나메라 4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